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시청자 빚쟁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은 또 이제 공연을 할 때 조명을 많이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또 시들무에 참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빚쟁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연에게 조명사장이 된 빚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빚쟁이라고 하고요. 작년 말까지 콘서트나 페스티벌,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공연 위주의 행사들을 기획을 하고 연출하는 조명 감독으로 9년,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공연 일을 한창 할 쯤인데 시기로는 4년 전쯤이니까 한 19년도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 예. 근데 이제 먼저 소개드릴 게 아무래도 업종 특성상 좀 전국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죠. 숙소도 막 네. 돌아다니실 거고. 그쵸. 제대로 된 숙소가 아닐 때도 많고. 그렇겠죠. 네, 열악한 환경일 때도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미리미리 움직이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정신없이 갈 때도 많은데 그래도 큰 사고는 없이 멋진 공연들 제출할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같이 일하는 동종업계 분들 이제 얘기를 전해 들으면 오늘 어디 공연장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 이상한 걸 봤다더라. 그런 얘기도 종종 듣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본 적은 사실은 없었는데 오늘 드릴 이야기에서 저희 팀원들이 겪고 그 다음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빚쟁이죠? 먼저 그때 공연장이 경남 지방의 한 공연장이었어요. 원래 저희가 처음 계약을 할 때 A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행사 한 달 전쯤에 갑자기 공연장 사정으로 인해서 B 공연장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B 공연장으로. 근데 이제 그 행사 자체가 모 가수분의 전국 투어 공연이었거든요. 전국 투어 공연 중에 마지막 공연 직전 공연이었는데 갑자기 행사 일정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다들 좀 당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B 공연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소식으로 듣고 최종적으로 다시 조율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금요일 새벽에 출발을 해요. 네. 그래서 전날 점심에 도착을 해서 장비들을 준비를 하고 설치를 하고 금요일은 거의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까지 리허설을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공연 시작 한 30분 전, 좀 짧게는 15분 전까지도 계속 리허설의 반복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날도 이제 금요일 날 출발을 해서 오후에 도착을 해서 세팅을 하고 한 오후 3시쯤부터 리허설을 시작을 했어요. 그날도 오후 3시부터 이제 리허설을 시작을 했을 때 따로 설치된 장비들이 문제는 따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계들이라 보니까 전기적인 신호로 전기 자극을 통해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평소에 있었던 이런 잔 에러들도 없이 너무 원활하게 리허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일 공연 좀 편하게 가겠다 이렇게 다들 우스갯소리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총괄 연출을 보시던 감독님이 되게 깐깐하시던 분이셨어요. 되게 깐깐하기로 정말 정평이 나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리허설을 잡는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끝나도 12시고 조금 오늘 힘들게 하겠다 싶으면 2, 3시에도 끝났어요. 새벽. 근데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오늘 저 감독님 오셨으니까 1시 전에는 집에 못 가겠다. 이제 이러고 다들 반쯤 포기한 상태로 리허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12시 40분쯤 리허설을 한 13회 정도 했을 때 총괄 연출분이 그럼 오늘은 그만하시죠 해가지고 연출분이 먼저 퇴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음향팀 퇴근하고 영상팀 퇴근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팀에 남았는데 저희 이동하는 팀이 기본적으로 4인 1조로 돌아갔어요.
메인 조명 연출을 하는 큰 감독님, 그리고 이제 제가 서브 감독, 그 다음에 스텝 A, 스텝 B 이렇게 넷이 이동을 했는데 저희 또 큰 감독님도 약간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셔서 네. 하던 리허설은 마저 끝내고 가자. 우리끼리만 남았어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리허설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리허설 끝나는 3분의 2 지점에서 갑자기 천장에 저희가 설치한 조명 하나가 에러 현상이 났어요. 예. 근데 이 에러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낯선 현상은 아니고 빈번하게 있는 거라서 큰 실장님이랑 저도 장비 내려서 점검 다시 한번 해보자. 장비를 내려야 되는데 무대 쪽에 있던 스텝 A랑 스텝 B가 멀뚱멀뚱 천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장비만. 그래가지고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무전으로 A야 B야 저 장비 내려서 체크 한번 다시 해보자 일어난다 이러고 이제 저는 서서히 객석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무대 쪽으로. 원래 객석 맨 뒤에서 같이 실장님이랑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객석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가까이 가질수록 애들 표정이 보이잖아요. 근데 애들 표정이 살짝 일그러져서 눈이 완전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못 볼 거를 본 것처럼. 그래서 무슨 표정일까 하고 저도 고개를 딱 들려던 찰나에 저희 실장님이 야! 하면서 큰 소리를 한번 내지르셨어요. 답답하니까. 빨리 장비 내려서 체크하고 리허설 마무리 지어야 집에 가고 쉴 거 아니냐. 그래서 답답하니까 큰 소리를 냈는데 애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실장님을 한번 보고 다시 천장을 보고 쭈뼛쭈뼛 하면서 장비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뭐 이상한 거 볼 게 없는데? 좀 시골이다 보니까 뭐 쥐나 새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공연장에 쉽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와도 뭐 푸드덕거린다거나 소리가 날 텐데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비를 내려서 체크를 하는데 신호가 너무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실장님 되는데요? 다시 올려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하고 장비를 올렸어요. 그 올리고 저는 다시 객석으로 내려가서 밸런스 보려고 있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장비가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A야 다시 봐 내려. 그래서 발을 또 내렸어요. 근데 내려온 장비도 또 정상인 거예요. 막상 내려서 체크를 다시 해보면. 근데 실장님은 여기서 또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기계가 안 되면 아예 여분 장비를 바꾸던가 빨리 다른 조치를 좀 해봐라. 원래 리허설 때 감독님들이 예민 수치가 맥스거든요. 근데 그럴만 하죠. 왜냐면은 실제 공연에서 다른 사람들은 사고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저희는 사고라고 판단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사회자가 자 그럼 무대 위로 돌비님 모시겠습니다 하면 다에 맞춰서 BGM이 빠바밤 나오고 조명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돌비님을 모시겠습니다 빠바밤 이렇게 음악이 한 박자 늦게 나와도 저희 입장에선 이거 사고다. 이 정도로 되게 깐깐하고 타이트하게 리허설을 봐요. 그 빈틈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리허설을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허설 할 때 감독님들 예민함이 완전 가득하 있는데 스태프들이 어버버한다, 얼탄다 그러면 바로 이제 큰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스태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무대가 사실 객석에서 볼 때는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무대 위에는 정말 어둡거든요. 불 꺼놓으면 여기가 바닥인지 계단인지 허공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도 안전됐을 때 들어오시면 보시기 편하라고 야광 테이프를 이렇게 라인으로 붙여놓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항상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장비를 내려서 체크하고 멀쩡하니까 올리고 올리면 또 이상해. 그럼 내려서 체크하고 장비를 결국에는 다 교체를 했어요. 걸려있는 열대를 다 내려서 여분 열대로 다 걸고 신호를 분배해주는 기계도 여분으로 또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장비를 다 올리니까 너무 멀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제 그러면 진짜 리허설 다 끝나가니까 마무리만 하고 가자 해서 이제 리허설이 끝났어요. 근데 리허설이 끝났는데 그 무대 양옆에 A랑 B랑 다 서 있었는데 얘네들이 계속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 끝났으면 이제 갈 준비해라. 그리고 저 무대 뒤편에 백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길목에
메인 전원 분전함이 있고 그 분전함 바로 옆에 출연자 대기실로 들어가는 복도가 있어요. 예. 그 옆에 가서 분전함에서 전기를 내리고 객석 뒤편에 출구로 올라와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A랑 B랑 둘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더니 같이 가자. 나 혼자 못 가겠다.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무대 뒤편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객석에서 봤을 때 이제 무대 뒤편으로 넘어가는 시야 밖으로 나가고 나서 한 3초 있다가 깍 소리가 나면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제 객석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대로 뛰어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간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진짜 빨리 뛰어서 올라갔는데 그 무대 뒤편으로 딱 돌아가자마자 A는 여자애였거든요. B는 남자애였고 근데 A가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엉엉 울고 있고 B는 아까 천장을 봤을 때처럼 넋이 나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장님도 뭔 소리야? 하고는 했는데 내려오진 않으셨어요. 그 상황은 아직 모르고 있으신 상태죠. 이 친구 둘이 덜덜 떨고 있는데 진짜 뺨을 때리면 정신을 차릴까 할 정도로 넋이 나가 있었어요.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애니까 엉엉 우니까 달래서 일으키고 B야 너 A 데리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좀 답답해서 그런가 보다 좀 환기 좀 하고 쉬고 있어. 여기 내가 정리하고 올라갈게. 하고 이제 제가 차단기를 내리고 그때 마무리 정리 다 하고 올라갔어요. 실장님도 위에서 정리 다 하시고 숙소로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숙소로 이제 들어가는 차 안에서 A는 아직 진정이 안 돼서 계속 흐느끼고 있고 B는 넋을 놓고 계속 창밖만 보고 있고 저랑 실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늘 가서 뭐 먹을까요?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저희가 또 이제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 보니까 지방 출장을 가면 항상 그날 마지막 일정은 술을 한 잔씩 해요.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들을 모아놓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한 잔 하시죠. 이러면서 한 잔을 꼭 하는 편인데 그날도 거기 뭐 회랑 게장이랑 해서 5만 산의 진미들을 다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먹으려고 상을 다 피고 술을 이제 막 따르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AP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하게. 네, 그래서 실장님은 내가 아까 큰 소리 내서 애들이 좀 위축이 돼가지고 겁을 먹어서 쫄아있나? 했었거든요. 근데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친구들이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입사한 지 1달 반 됐던 애고 B는 한 2달 반, 3달 정도 된 애들이 젓가락질도 못하고 그냥 넋이 나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아까 천장 보고 있던데 뭐 쥐라도 봤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던졌는데 A가 이렇게 막 억누르던 걸 다시 이게 또 상기가 됐는지 막 흐느끼기 직전으로 울먹울먹 하면서 대리님 저 아까 첫 번째 장비 튀었을 때 사실 진짜 공연장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내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뭐 봤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B가 그러더라고요. 대리님 제가 혼자 봤으면 헛것 봤겠거니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A를 보니까 A도 같이 봤던 것 같다. 그래서 따로 얘기를 했는데 같았다. 같은 걸 봤다. 그래서 그래 그럼 뭘 봤니? 했는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저희 장비를 걸어 놓을 때 지름이 한 7cm 정도 되는 쇠봉에다가 장비들을 고리를 걸고 걸쇠를 걸고 와이어로 3번을 고정을 시켜요. 절대 떨어지지 않게끔. 이게 떨어지면 바로 인명사고가 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안전을 기어서 철봉을 고정시켜 놓고 이 철봉은 또 공연장의 천장으로 와이어가 또 몇 겹씩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로 바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형식인데 이게 와이어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손가락만 툭 밀어도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와이어는 흔들거리기는 해요. 떨어지지는 않지만. 근데 그 봉의 지름이 7cm도 안 되면 사실 성인 손목보다는 그 언저리 두께이긴 한데 절대 사람이 서 있거나 밟을 수가 없는 그림인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본 게 처음에는 바닥을 보고 있었대요. 바닥을 비추는 조명이라 보니까
조명이 무대에 골고루 비춰주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대 한가운데 검은색 그림자가 크게 비치더래요. 오. 근데 이 무대에 큰 그림자가 비치려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자 놀이 어렸을 때 해보시면 후레쉬 앞에서 손 모양을 하면 벽에 그림자가 엄청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그림자가 크게 졌다는 말은 조명 장비 바로 앞에 뭐가 지나갔다는 뜻이고 이 친구들은 그걸 아니까 바로 고개를 올려서 조명을 본 거죠. 근데 조명 거치해 놓은 봉 위에 어떤 여자애가 뛰어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애가 폴짝 하다가 갑자기 그 봉에 엉덩이를 대고 이렇게 털썩 걸터 앉더래요. 근데 걸터 앉았다가 또 일어났다가 봉을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반대쪽으로 뛰어가서 다시 앉아있고. 근데 저랑 실장님이 객석에서 본 거는 장비가 튀는 걸로 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무대에서 봤을 때는 봉에 걸터 앉으면서 이 친구의 종아리가 조명 장비를 건드린 거죠. 와. 그러니까 밑에는 그림자가 져 보이는 거고 저희는 에러가 난 걸로 보이는 거고. 근데 얘들도 그 봉 위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기까지 0점 몇 초까지는 저게 뭐야? 하면서 보다가 사람이네? 왜 저기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도달하면서 팍팍팍팍 얼굴이 굳어가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제 실장님이 큰 소리를 쳐서 너네 정신 차려! 하고 나서 야! 하고 나서 실장님을 보고 다시 발을 보니까 없더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 여자애가. 예. 그리고 나서 그 이제 A랑 B랑 서로 눈을 마주치고 너 봤어? 나 봤어. 그 맞지? 맞는 것 같아. 이러고 넋이 나가서 계속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 거죠. 예. 눈을 돌리면서. 그리고 리허설이 끝났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또. 리허설이 끝나서 저희는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남은 리허설 계속 이어갔잖아요. 리허설 이어가는데 뒤에서 착착착착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 착착착 소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맨발로 바닥을 뛰어다니는 느낌? 그 착착착 소리인데 이 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더라 하더래요. 근데 이 소리 방향을 들어보니까 출연자 대기실이랑 백스테이지를 이어주는 그 복도 여기를 뛰어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소리가 나는 방향이. 그래서 리허설 끝나면 바로 뛰어서 올라가야지, 저쪽 고개도 안 돌리고 올라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리허설 끝나니까 실장님이 야 차단기 내려 했는데 그 차단기가 복도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눈을 마주치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가냐, 나 혼자 못 간다. 예. 이래서 이제 둘이 눈을 맞추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천천히 가면서 잘못 본 거겠지?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차단기 앞을 한 5걸음, 6걸음 정도 앞뒀을 때 이 착착착 소리가 멈추더니 소리가 바뀌었대요. 예. 착착착착착착 하는 소리로. 그 소리가 출연자 대기실부터 복도 반대편에 백스테이지까지 준비 땅 하고 전력 질주하는 속도로 처음에는 착 하면서 폴짝폴짝 뛰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착착착착착 하면서 뛰어온 거예요. 예. 소리만 들린 거죠. 이 친구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패닉이 온 거예요. 그 여자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엎어지고 남자애는 여기에서 이미 의식이 하얗게 날아가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고. 예.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여자애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고 남자애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앞에 A는 엎어져 있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넋을 놓고 있다가 제가 뛰어 올라와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너무 놀래 있는데 실장님은 사실 이런 영가나 미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안 믿으시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인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어떤 사고로 귀신을 한번 봤고 그 뒤로 10년 넘게 틈틈이 가위도 한 번씩 눌리고 돌비님도 그렇고 막 유명한 괴담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영상도 항상 틀어놓고 잘 정도로 되게 좋아해요. 즐기는 네. 편이라 그게 마냥 허무맹랑한 소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애들 달래주고 좀 진정을 시켜줬어요.
그날 뭐 어찌저찌 이제 술도 한 잔 들어가니까 좀 마음도 편해졌는지 얘들도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정리를 다 하고 되게 기분 좋게 잠이 들었어요. 저희가 아침 7시 스탠바이여가지고 6시 반에 숙소 앞에서도 이제 다 모이기로 해가지고 모였어요. 제가 너희들 뭐 어제 잠 잘 써? 별일 없었어? 가위 같은 거 안 눌렸어? 괜찮았어? 그러니까 다행히도 가위를 눌린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좀 뒤척이기는 했는데 다행히 가위는 없었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이제 공연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공연장 했는데 이 친구들이 또 4단계로 올려야 리허설이 시작을 하는데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객석에서 좀 더 쉬고 있어. 내가 가서 4단계 올리고 준비할게 해서 이제 제가 올려놓고 리허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 오후 4시까지도 리허설이 전혀 문제없이 너무 수월하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5시쯤에 그날 공연에 공연자분들이 오셨어요. 이제 밴드분들도 오시고 뒤에 다 오셨는데 다들 자리를 잡으시고 드러머, 뭐 일렉, 기타, 베이스, 건반 다 자리를 잡으시고 본격적으로 리허설을 시작하기 전에 음향 체크를 또 하세요. 네. 그래서 뭐 밴드 공연 보시면 각 연주자들 앞에 스피커가 또 따로 하나씩 담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는데 자기가 연주하는 걸 자기가 직접 들으면서 조절할 수 있게끔 자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스피커가 있는데 드러머 한 분이 내 모니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난다. 자꾸 착착착 하는 소리가 난다. 이거 좀 확인 좀 해달라. 근데 음향팀은 뭔 말인지 모르고 네 확인하겠습니다 하고서 내려가고 있고 가수분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연주자분들은 착착착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 드러머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분이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하면서 원래 노래를 부르시려고 자리를 잡아놨던 포인트에서 한 3걸음 뒤로 딱 움직여서 드러머 방향으로 고개를 딱 터는 순간 소리가 딱 2가지가 들렸어요. 하나는 쾅 하는 소리가 들렸었고요. 하나는 까르륵 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거를 거기 있는 2-3명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최종 리허설이었기 때문에 공연팀, 연주자, 가수, 스텝, 감독, 홀 관계자 한 17명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까르륵 하는 소리까지. 근데 그 공연장 관계자들 중에 여자 스텝은 총 3명이었어요. 그 중에 2분은 30대 후반 40대 분이셔서 그런 목소리가 나기는 힘든 목소리였고 그나마 저희 팀에 있던 A라는 친구도 어린 여자였지만 목소리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좀 걸걸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거기서 까르륵 하고 웃을 사람은 없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의아한 점이고 두 번째는 쾅 소리였는데 이게 저희 조명 장비가 떨어진 거였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안전장치를 되게 여러 겹을 해놔요. 조명 장비가 떨어질 수가 없는데 조명 장비가 떨어진 거예요. 봤는데 떨어진 형상이 너무 기괴한 게 조명 장비가 이를테면 밑에 회로가 들어있는 본체가 있고 본체에서 목 부분이 있고 그 목 위에 빛을 발산하는 광원이 달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걸 저희는 헤드라고 하는데 헤드랑 목을 연결시켜주는 나사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나사를 빼려면 사실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되게 플라스틱 판 안에 있는 나사라서 빠질 수가 없는 나사예요. 근데 이 나사가 한쪽도 아니고 양쪽이 빠져서 헤드가 통째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도 그 일을 20년 넘게 하셨는데 이렇게 장비가 떨어지는 건 처음 봤다.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장비가 떨어졌다. 저도 이렇게 분해가 된 것도 본 적이 없고 정말 다행으로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리허설 전에 장비가 추락하는 사고가 난 건 명백히 조명팀이고 예.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진 거죠. 리허설 너무 깔끔하게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7명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건덕지를 잡으려면 조명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조명팀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죄송합니다 하고 수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났어요. 그 행사도 너무 말끔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사고도 하나 없었고 딜레이 이런 것도 없었고 객석에서도 반응 너무 좋고 네.
다들 공연 끝나고 나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수분이 되게 좀 매너가 좋고 스태프들을 잘 챙기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예. 항상 공연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께 멋진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건 저 객석 뒤편에 조명 감독님, 음향 감독님 이렇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니까 그분들께도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막 박수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객석을 다 빠지고 저희도 철수를 다 끝냈어요. 네. 철수 끝나고 나서 이제 짐 다 차에 싣고 자 이제 우리 서울 복귀할 준비하자 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음향팀 팀장님이 아까 혹시 까르륵 소리 그거 뭐냐고 들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저희도 듣기는 했는데 사태에 대해서 아는 건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다들 각자 전국에 있는 본인 사무실로 다 흩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어제 저희 애가 뭘 봤는데 뭘 들었는데도 얘기를 꺼내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주무셔야 될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저희는 올라왔죠. 조심히 운전해서 잘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회사 내에서는 그 얘기는 약간 암묵적으로 꺼내지 않는 에피소드가 됐거든요. 금기되는 에피소드. 그쵸. 그 투어 에피소드 자체가 언급이 잘 안 됐어요. 그 뒤로.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막내 애 여자애는 그만뒀고 2달 반 정도 뒤에 남자애도 그만을 뒀어요. 아이고. 그게 좀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좀 지방 출장 가는 걸 되게 꺼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랑 이제 실장님만 남고 또 다른 직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번은 섬에서 페스티벌을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예. 일주일짜리 프로젝트여가지고 한 4일 정도 세팅하고 또 한 4일 리허설하고 했는데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이제 주최 측에서 감독님들 너무 고생하셨다 하면서 크게 회식 자리를 열어주셨어요. 저희도 실장님이랑 그때 당시에 팀원들이랑 막 같이 마시고 있는데 다른 팀들이랑 같이 술자리를 할 기회가 사실 흔치는 않아요. 항상 일 끝나면 각자 철수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오랜만에 다른 팀들 만나서 회식하는 자리에 오만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우리 어디서 무슨 행사하는데 뭐 누구 다쳤다더라 조심해라. 근데 야 그거 다치기 전에 뭐 봤다던데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진짜 생각보다 오만 얘기가 다 나와요. 야 저거 어디 무슨 촬영하는 거 그거 섬 행사 기둥 무너져가지고 죽을 뻔했다네 막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어쩌다가 저희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나왔어요. 저희 예전에 네. 투어 한번 갔었는데 여기서 까르륵 소리랑 이제 뛰어다니는 여자의 소리를 들었다. 본 애도 있다 이랬는데 옆 테이블에 다른 감독님이 저희 쪽을 힐끗 보면서 거기 어디 지역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렸어요. 팀장님 거기 아세요? 했는데 우리 거기 작년에 거기 행사 있어서 한번 갔었어.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감독님이 막내를 갓 탈출하셨을 때 그 지역의 행사장에 가셨었대요. 근데 그 감독님들의 팀은 그 여자를 본 건 아닌데 거기는 무대팀이어서 새벽 일찍 와서 무대를 제일 먼저 세팅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설치하는데 자꾸 예를 들어 2인 1개적으로 합판을 와서 설치를 하면 누가 자꾸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무대 위에서. 그래서 야 뛰어다니지 마라. 내려가서 밖으로 다녀라. 괜히 위에 다니다가 자빠지면 다치니까 내려가서 다녀라. 이렇게 고개를 들면 아무도 없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님이 호기심이 되게 많으셔서 궁금한 건 꼭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공연 일정이 거기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니까 동네 어르신들한테 다 캐묻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A 공연장이랑 B 공연장이 있는데 한 8년 전쯤인가? A 공연장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있었대요. 인형탈 극도 하고. 근데 거기 프로그램 꼭지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객석에서 무대로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그런 꼭지가 있었는데 그때 무대에서 조명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어떤 여자애가 머리를 다쳐서 명을 달리했다. 예.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인가 그 공연장이 폐쇄가 됐대요. 예. 그러고 나서 그 공연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B 공연장을 지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 A 공연장으로 하려다가 B 공연장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때 저희 앞에 다른 회사에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 누가 다친 거예요. 부대였나? 뭐가 기둥이 쓰러져가지고 네. 다리가 골절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 관계자들 조사받고 또 뭐 사고 대처하고 하느라 그 공연장을 또 폐쇄를 하고 거기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니까 굿도 하고 막 무당 불러서 뭐 또 하고 계속 하는데 사건 계속 나고 근데 그렇다고 공연장을 비울 수는 없으니까 일정은 계속 소화를 하고 하던 찰나에 거기서 앞타임에서 사고가 나고 휴관되는 동안 저희가 B 공연장으로 바뀌었다가 거기 정리가 다 되고 다시 개장을 하면서 저희가 다시 A 공연장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가고 나서 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그 공연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것만 해도 들으셨던 팀이 몇 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공연장이 그 지역이 처음이어가지고 몰랐는데 예. 투어를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좀 유명하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더라고요. 예. 일단 오늘 드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야. 이야기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지루하셨을 것 같아서 아니, 무슨 걱정이세요. 말씀이세요? 이거 전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말씀을 진짜 워낙 잘하시고 솔직히 어떤 배우분이 생각이 나요.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네, 진짜 그 혹시 배우 이재훈님 아세요? 예. 실제로도 네. 몇 번 뵙기는 했었어요. 아, 실제로도?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대화도 해보셨나요? 기획 미팅할 때 이제 잠깐 목소리가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하는 정도. 되게 비슷하신데 두 분 목소리가.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서 감사히 지금 듣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한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공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명팀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스태프분들이 워낙 또 많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쵸. 나오시는 또 배우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런 귀신 보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일들이 문이나 분명히 많을 클레임 같은 것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꼭꼭 또 숨겨두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좀 몇 개 에피소드들은 많이 쟁여놓고 있습니다. 냄새가 좀 나요. 또 우리 규정님들도 그런 냄새 잘 맡으시거든요. 또 잘 맡아주셨네요. 다행스럽게도. 종종 기회가 되면 썰풀로 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말씀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떨리지도 않으시나 진심이셔서. 보다. 심장을 부여잡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혹시라도 후금 놓칠까봐.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쭉 가신 거고 끊김이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모르는 일반인들은 좀 듣기가 쉽지 않은 직업괴담 또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두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추억이 되었네요. 빗재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그냥 평상시 말투랑 목소리가 그 배우 이재훈님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뭐 성대모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그냥 말하면 그냥 그 배우분의 목소리가 바로 떠오르듯이 그런 분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또 정말 설명도 잘 해주셨고, 너무나 소름 끼치는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또 자주자주 여러 가지 직업괴담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